8월 2일.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검증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가 활발한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4명, 화학에서 1명의 노벨상을 배출했던 저명한 학교인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는 8월 2일 데니얼 데사우 콜로라도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5명의 교수들과 아카이브의 시뮬레이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해당 물체는 초전도체가 아닌 신물질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상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전도체와 비슷한 그 무언가로 보이는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극초저온이 필요 없이 상온에서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질이기에 그 자체로 엄청난 발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같은 날 중국의 시베이 대학교에서도 스량 교수가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를 아카이브에 논문으로 올렸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LK99가 초전도체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실험적 징후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도 함수 이론 계산은 격자 매개 변수의 부피 수축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요. 올바른 방법을 찾아낸다면 초전도성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닝오 파워툴즈의 회장인 닝오 로템 엔지니어는 트위터에 LK99와 유사한 재료로 상당히 큰 시료를 개인 제작하여 시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반자성에 의한 사선 일부 부양 모습 구현에 성공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온미터로 저항이 0인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트위터에는 결국 이건 초전도체가 맞았구나라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실험을 진행한 닝오 로템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댓글로 자신은 이것이 초전도체가 아닌 새로운 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한국이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같은 날 많은 아카이브의 시뮬레이션 논문이 쏟아지자 7월 26일에 초전도 논문에 최초로 응답했던 데릭 로사이언스 화학 칼럼니스트는 자신은 이 말도 안 되는 초전도체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지금 많은 논문들을 보고 이젠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소개한 미국의 속보 뉴스의 한 전문가가 현재 상황을 정리한 댓글이 화제인데요. 해당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기초과학에 몸을 담아온 연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LK99라는 것은 초전도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현재 이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한국의 연구소도 쉽사리 다시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초전도체와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연구원들과 제조기술이 축적된 대기업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를 어떻게 구현한 것인지 알아내야 하고 결국 이것은 시간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미리 발표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들은 1993년부터 연구를 해온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를 완성시키고 자신들의 특허로 등록했어야 하는데 제조법이 온 세상에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중국과 같은 기술 탈취에 아주 공격적인 국가들입니다. 한국도 삼성과 같은 제조기술이 축적된 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는 삼성 같은 회사와 협력을 해서 성공시킨 뒤 자신들만의 기술로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연구소에 비밀 제조법이 있다면 한국은 이제 미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최대 강국, 아니면 지구 최대 강국이 될 수 있는 미친 기술입니다. 사실 이는 인류에게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덕적인 나라이길 빕니다. 인류의 미래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신물질이 진짜로 밝혀져도 한국은 이를 절대 나쁜 일에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한 과학자로 보이는 네티즌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밑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았는데요. 현재는 상황이 중대한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인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중국 화중과기대학에서는 재료과학기술대학의 창하이신 교수와 그 아래 박사후 과정 우하우와 박사과정 양리가 실험의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석발 대표의 논문에 따라 시료를 완벽히 재현해냈으며 그들은 논문보다도 더 큰 부양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미국인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이전의 예시를 설명하는 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99년부터 혹은 93년부터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그것을 주도하던 한 교수는 지금 고인이 되었는데 그때 유언이 자기들의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소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 세상에 까발려지고 말았다. 나는 이번 발견을 보면 비트코인이 떠오른다. 결국 비트코인은 세상을 바꿀 정도로 큰일을 해냈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지금 이 세상에 비트코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처음에 개발하던 멤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핀이라는 인물로 알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의 최초 트랜잭션 기록에 남겨진 인물로서 비트코인을 제작한 사람으로 가장 크게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2014년 루게릭 병으로 사망해서 비트코인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사망했다. 그는 유언에 이 기술이 세상에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을 보라.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다. 비트코인 회사의 대부분은 중국에 위치해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비트코인 회사들이 생겨난다. 비트코인 최대 주주는 대부분 중국인들이며 채굴도 대부분 중국에서 되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을 만든 미국인 그룹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중국에 뺏긴 것이다. 그때 할피니를 비롯한 비트코인 제작자 그룹은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했었다. 만약 한국이 공개한 이 논문이 이 신물질에 대한 모든 비법이라면 이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미국과 큰 동맹국인 제1세계인 것을 안다. 나는 제발 이 기술을 중국이 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발 한국의 비밀 비법이 남아있길 바란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1530년 부르봉 왕조 시기 프랑스와 1세가 파리에 창설한 최고 고등 연구기관인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금일 재현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연구를 보면 이는 초전도체 그 자체라기보다는 초전도체와 비슷한 그 무언가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는 초전도체로 보인다는 결과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